자, 금일 대주산업 결과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산업은 최근에 투자 경고가 걸려 있었던 종목이었고, 제가 이 구간에서 투자 경고가 거의 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거의 풀린 거나 다름없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고, 사실 이제 풀린 건 목요일이죠. 목요일이 풀리긴 했는데 크게 상승세가 없고 차트가 깔끔했기 때문에 큰 상승만 없다면 풀릴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거의 풀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투자 경고가 풀리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설명을 좀 드렸던 차트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 추가적으로 한번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오늘 결과론적으로는 장대 한봉이 나오고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준을 가져가면 좋을 것이, 모든 투자 경고가 걸리는 종목들이 다 이런 패턴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 그걸 조금 명심해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이것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뭐라 해야 될까요? 풀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투자 경고를 걸면서 가는 종목들의 특징과 그리고 투자 경고가 걸린 이후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루하루 차이가 굉장히 좋은 흐름 자체를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나왔을 때는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는 거, 1번, 이 투자 경고가 걸린 종목이 눌림목을 딛고 재차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이 종목은 그런 패턴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을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계속 빠지게 되면 매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에서 두 번째는 이 흐름이 굉장히 잘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고점, 이 목표가를 설정해 놓는 게 좀 중요할 수 있는데, 통상 제가 말씀을 좀 드리죠. 이렇게 눌림목을 주고 가는 패턴들은 고가권을 넘어설 가능성이나 고가권을 터치를 살짝만 하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 대주산업처럼 돌파를 하면서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항상 제가 통계치를 항상 설명을 좀 드리죠. 이 어느 정도의 통계는 존재를 한다. 근데 그 신뢰도는 상당히 높이 쌓여져 있어야 되는 그 통계치고, 이거는 1, 2년 정도 공부해서 될 만한 통계는 아니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을 여러 번 경험했을 리가 없고, 이런 패턴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5년, 6년 동안의 데이터가 조금 쌓여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텐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어설프게 투자 경고 걸렸던 종목이 눌리니까 사는 경우에서는 실패할 경우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뚫고 가는 패턴들은 어느 정도의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크게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여기서 좀 힌트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테마 자체가 어떤 걸로 올랐는지 이런 것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마가 형성이 되었는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재료, 테마가 약하더라도, 테마라고 하는 거는 여러 종목이 단번에 가는 거죠. 근데 그 테마가 한 두세 종목밖에 안 된다, 근데 재료가 좋다, 그러면 또 괜찮습니다. 물론 테마가 많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 테마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재료의 크기도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치권 관련해서의 테마가 걸리기는 했는데, 오늘 이제 올라갔던 이유는 오늘 장이 굉장히 위태로웠습니다. 사실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장일 때는 소형주들이나 그리고 좀 해지 테마들이 움직이는 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치 테마로서는 그 가능성, 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기도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간 로봇 테마주들을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반도체도 엄청 끌어올리고 많이 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 시점에 아주 깔끔하게 치고 올렸던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 이 투자 경고가 걸리고 나서 눌렸을 때, 투자 경고가 해제되고 나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바로 나오는 경우, 눌렀다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페이크들이 존재할 수 있고, 이 흘러가는 움직임들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전 영상에서 아마 사례들을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렸을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맞는 흐름을 잘 체크하시고,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자, 투자 경고가 걸리는 날이 있었을 겁니다. 투자 경고가 걸리고 나서 이 종목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럼 이제 조정이 나오는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석할 필요가 있겠고, 어느 정도 저점이 나왔다고 보고 있는 자리들, 뭐 이런 자리들이나 이런 캔들을 보여준 자리들 있죠. 그리고 이제 밑꼬리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공략하기는 사실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가지 않았을 때도 빨리 잘라내면 되는 거고, 근데 갔을 때는 이 중간중간에 익절할 기회들이 상당히 많이 주어진다는 거. 그리고 이 고가권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이 종목에서 투자 경고가 걸리고 급락이 나오는 캔들이 나오죠. 뭐 보수적으로 여기서 잡을 수도 있겠지만, 보수적으로 잡는다면 여기 이제 3,360원, 여기가 이제 하락의 지점이란 말이죠. 이 하락의 지점 대비했을 때 급락이 나오면서 거의 뭐 한 16%까지 빠졌죠. 이 빠진 것을 빠르게 회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차트예요. 그래서 내린 만큼 다시 반등을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한 게 투자 경고 종목의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웬만해서는 올라오는 아주 승률이 높은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가까울 때 어느 정도 익절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눌렀을 때나 아니면 나는 익절하지 않고 이 결과를 한번 보겠다 라고 하시면 고가권까지도 당연히 추가적인 목표가 보실 수 있겠고, 더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높게 갈 수는 있습니다. 저도 사실상 이 제주산업 같은 경우 목표가를 높이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저는 이제 익절할 부분도 하기도 했지만 가져갈 물량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권 대비했을 때 기본적으로 50% 이상 슈팅 포지션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제가 이미 분류를 했기 때문에, 물론 뭐 100%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다가도 흔들리거나 좀 좋지 않은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익절을 할 것이고, 이 과정이 이제는 중요할 것인데, 이제 오른 상태에서는 여기서 어떻게 오르던 간에 세력들 마음입니다. 뭐 바로 단번에 또 장대 항목을 뽑아주면서 시세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바로 오르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관성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성을 유지했던 패턴은 제가 또 설명 계속 드렸을 텐데 HDI중공업이 될 수 있어요. HDI중공업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투자주의가 이제 풀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급등세가 나오면서 고가권 당연히 돌파 나오죠. 나온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연속적으로 거의 뭐 100%에 가까운 상승치를 보여줬단 말이죠. 요거는 이제 아주 강하게 갔던 패턴이 될 수 있겠고, 짧게 마무리가 되는 패턴도 있어요. 한국 PIM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짧게 마무리되는 패턴이에요. 여기서 투자 경고가 걸렸습니다. 투자 경고가 걸리고 나서 이제 눌림목이 나왔고, 투자 경고가 풀리는 지점이 아마 이 지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페이크 한번 주고 여기서 단번에 상한가에 26% 슈팅, 이것만 해도 사실 눌림목 대비했을 때 충분히 뭐 100%에 가까운 슈팅 포지션이었고, 뭐 눌림목 자리에 잡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고점 부분에서 풀리는 자리에 바로 잡았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패턴으로서는 50%가 넘는 슈팅 포지션 보여줬죠. 그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은 짧게 마무리되고 빠르게 빠져버리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 알려드린다면, 뭐 제가 다 매매했었던 거기 때문에, 제닉스 로보틱스 매매했었던 거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또 투자 경고가 걸리는 자리들이 나왔고, 눌림목 대비 투자 경고가 풀리고 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만 거래대금 많이 터뜨리지는 않지만 고가권까지 은근슬쩍 윗꼬리들을 계속 만들어 놓고 강력한 슈팅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되죠. 이것도. 그래서 이런 패턴들도 이 눌림목 대비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눌림목이라 하더라도 고가권까지 아주 이렇게 큰 상승세를 좀 보여줄 수 있는 패턴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윗골이 19% 나왔다고도 9%로 마무리가 되고, 추가적으로 다시 그 다음날에 16% 올라주고, 이런 것들이 반복하면서 파동이 이어질 수도 있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주산업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땐 단번에 상승이 나오기에는 아까운 재료일 것 같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여주되 왔다 갔다 하면서 워낙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뭐 음봉 형태를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는 이미 위로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잡으시려면, 제가 여기서 말씀 좀 드렸기 때문에 이 구간 대비, 그리고 밑으로 잡으셨던 분들은 훨씬 더 저점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한 3,100원대 잡으셨던 분들은
벌써 20% 수익권일 텐데 위에서 잡는다면 굉장히 힘들겠죠. 사실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 10%만 급락을 준다 하더라도 버티기 쉽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10%가 하락이 나온다면 적극적인 매수 포지션으로 좀 공략을 해볼 만한 수치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일단은 이 수치들 여러분들이 바닥권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 이전 사례들이 얼마나 정도 올랐는지에 대한 통계치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으시다면 그 수치에 맞게끔 대응하시는 것도 좋고요. 왜냐면 정해진 수치는 없잖아요. 누구는 100% 가고 어떤 종목은 또 50%만 가고 끝나고 어떤 종목은 또 한 40%만 가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추세를 잘 보시면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땐 거래량도 많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 평단가를 높게 잡는 순간 위험할 수는 있다. 대응이 안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잡으신다 하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추가적으로 제가 또 상승이 나오는 흐름을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흘러가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잘 갈 것 같은 종목이 됐을 것 같습니다.